불력 낙화, 불력 군자호화라고 해서 그러하지 아니한가 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냈나요? 세 번 다 들어갔죠. 불력, 불력, 불력. 호, 호, 호. 그래서 논어의 맨 첫 시작은 삼불력. 그죠? 삼불력, 삼호화, 삼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지 아니한가.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논어 1편, 그죠? 1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편, 요할편. 요할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바로 이에 대한 응대가 있습니다. 니들이 1편부터 여기까지 요할편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내용인데요. 공자가 평소에 강의하셨던 내용을 제자들이 직접 여기 서경에 공자가 정리하신 바로 서경에서 직접 인용을 해서 요임금의 말씀으로서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정책 요체를 쭉 정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요할편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3장의 맨 마지막에 요거에 대한 응대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군자. 군자가 되면은 하늘이 부여해준 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미리 한번 앞당겨 보겠습니다. 부지명이면,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소명이라라는 겁니다. 자, 소명. 군자가 스스로 소명을 알지 못하면, 그죠? 하늘이 너에게 명한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까지 공부해가지고 지금 현 시대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아직도 알지 못한다면 이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는 무의 앞에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화답이 있어야 되죠. 무의 위 이로써 그죠? 위 군자 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야자는 결정사 야자예요. 이로써 군자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군자됨이 없다. 이렇게까지 1절에서부터 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다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네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시대적 소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을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은 이로써 군자됨이 없다라고 해서 야자는 결정사 야자입니다. 결정사 야자가 되고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근데 명을 알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디에 나갔어요? 출세를 했습니다. 다죠 그죠? 관직에 나갔습니다. 관직에 나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아까 일륜지 도를 공부하는 거를 했습니다. 일륜지 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그게 이해가 되겠죠. 사람들이 나가서 한낱내 활동하는 데서는 우리가 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 예로서 표출하는 겁니다. 바깥으로. 자 기본적으로 인과 의,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는 것, 그죠? 그게 지가 되는 것이죠. 지가 되니 그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한 데는 기본적인 예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예요? 부지 아니 참 내가 왜 글자가 지금 무지명이 아니라 부지명. 자 부지명이면 그다음 뭐예요? 무의 위 군자야요.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겠어요? 명을 알고서는 그 다음에 벼슬길에 나아갔습니다. 반드시 뭐예요? 예를 가지고 예에 기반해서 움직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지래면 예를 알지 못하면 무의 그죠? 이로써 임야여 섬이 없다. 선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사람 인자만 붙이면 뭐가 돼요? 자리가 되죠. 그 관직의 그 자리, 장관 자리. 요번에 뭐 쭉 여러 사람들 장관들을 쭉 인수해서 발표했던데요. 사람이 예를 알지 못하면은 그 자리에 섬이 없다. 서지 못한다. 서로 어찌어찌 운 좋아서 올라갔다가도 결국에는 쫓겨나간다. 그치? 여론한 쪽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지언 사람도 참 얘도 잘 차려요.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그 굉장히 간략하게 얘기하거나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뭐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말도 잘 못해요. 그 말 잘못하는 속에서도 말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소인배들 하는 말 속에 그죠? 그 말 뜻도 알아차려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공부를 인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게 문제가 뭔지 그래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던가요? 요즘에 우리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도대체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들만 합니다. 그래서 부지언이면 이로써 뭐다? 무의, 지, 있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람을 알미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말귀를 알아들어야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백성들이, 국민들이 지금 이 시기에 뭘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른바 무편무당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알아들었더라도 귀 닫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어의 마지막이 되겠죠. 자, 맨 처음에는 뭐예요? 삼부지 삼호화라고 해서 삼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도 세 개죠. 뭐예요? 삼부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냐? 이 세 가지를 모르면 뭐예요? 삼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불. 제가 자꾸 삼불. 여기 똑같이죠. 똑같이 삼불역 호화가 되고 삼무이. 그죠? 이로써 무이 야라.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불역 제가 왜 자꾸 헤매네. 삼불역 호화. 이건 맞죠? 삼불역 호화. 똑같이 삼불역 호화 이렇게 되고 삼불역 삼호화. 맞죠? 삼불역 삼호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삼부지 삼위 야라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맨 앞머리라 그러면은 요거는 제일 끝이 되겠죠. 자, 논어라고 하는 것은요. 논어라고 하는 글은 바로 맨 머리와 꼬리가 어떻게 된다? 이거를 일관이라 그랬죠. 바로 숨이 일관된 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쭉 글을 다 정리를 해놓고 문제는 전체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는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라 그래서 논했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이라 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기승전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문을 따지는 것이죠. 말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말씀원자에다가 위에 있는 것은 모을집자입니다. 모일집자죠. 모을집자 모으다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의 말을 그죠? 말을 하나로 다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래 글을 모으기만 해서 그게 책이 되나요? 책은 밑에 있는 요 글자는요. 책자입니다. 책 그랬더니요. 요즘 설명하는 분들이 뭐라냐? 책꽂이에다 꽂혀있는 책의 모양이랍니다. 예전에 저런 종이책이 있었나요? 공자가 이 하신 말씀들은 전부 다 어디냐면은 죽간이죠. 죽간이나 목간, 나무를 이렇게 얇게 자르거나 대나무를 얇게 잘라가지고 여기다 글을 쭉 쓰고 여기 뭐예요? 쭉 가죽끈으로 이렇게 매놓은 겁니다. 그 매놓은 것을 그 다음에 두루루 말아가지고 다시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옆에 보면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책이에요. 이 책들을 쭉 서가에다가 요렇게 모아놨을 겁니다. 모아놓은 것들. 그죠? 서가에다 요렇게 모아놨으니까 요걸 글로 또 만들면 바로 전자가 되죠. 오늘같이 별의별 책들이 다 나오는 시대에는 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 굳이 목간과 죽간에다 글을 써서 서가에다가 이렇게까지 해놓을 책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위정자들의 말, 법에 해당된, 그래서 법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법전, 글, 책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책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그저 짜임새 있게 그래서 엮어놓은 책이다라고 해서 논한 겁니다. 이렇게 논했죠. 논하고 마지막 결론은 그런데 아직도 모르느냐. 그럼 사람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누구다? 소인배라라는 겁니다. 소인배가 정치해서 정치가 잘 되겠는가라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짜임새 있게 이런저런 말을 논한 겁니다. 그냥 맨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가지고서는 편명을 삼았다. 이거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왜냐? 이거를 쭉 고민해 가면서 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했냐? 오죠. 우리들의 말이에요. 우리들의 말. 다시 말해서 우리들 현 시대,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있는 여러 그저 성인들을 끌어다가 역사 속에 있는 인물을 끌어다가 같이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정치 지도자들하고 쭉 나눈 말씀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는 숨이 일관되며 짜임새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논어 하기편 1장 그러면은 또 1장 아니 하기편의 첫 장과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맨 마지막 장이 또 그 나름대로 숨이 일관이고 제 1편부터 시작해서 20편까지의 말도 다 숨이 일관입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것은 단문이 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끄집어내서 읽는다. 뭐 이게 전체를 잘 이해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거나 끄집어내서 내더라도 숨이 일관되게 논리정연하게 바로 설명만 할 줄 알면은 하등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뜻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주역의 이치까지를 파악하면서 논어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 같은 경우는 논어는 카페에 앉아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그런 맛이다 라고 이렇게 들으면 멋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뭐 논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논어라고 하는 일단 글의 맨 첫 장을 따서 우리가 파자와 더불어서 유학이 지향하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군자라는 말은 없어졌지만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소인이 아닌 소인배가 판치는 이런 세상이 아닌 바로 군자가 나서서 세상을 좀 안정시키는 것이 참 중요할 듯한데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 자본주의에 맞서서 어떻게 인성을 회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최상의 문제가 되고 우리 앞으로 계속 화두로 삼고 어쨌든 그 조금씩이라도 주변에서 실천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그 덕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먼저 뭐 해야 된다? 시습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중용에 보면요. 군자의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이면서 그대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군자이면서 뭐다? 군자이면서 때를 맞추는 자이라 군자 시중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군자는 시중이라 라고 하는 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여기 설명할 때도 때로라고 하는 것은 시중이라 그랬어요. 때 맞춰서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군자는 시중 때를 맞춰서 행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오늘날 현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서 이른바 인간성 회복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런 측면에서 인문학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